강환국 작가와 미래에셋이 함께하는 ETF 자산 배분 전략 강의 무료 강의로 여러분 언제든 시청하실 수 있는데 빨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강의 들으실 때는 또 이어폰으로 카페에서 딱 끼고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선 이어폰, 네. 잡으라 무선 이어폰. 잡으라. 잡음이 안 들립니다. 잡음을 잡으라. 음. 그래서 잡으라 무선 이어폰인데요. 옆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 노래방에서도 이거 끼고 이렇게 통화하면 잡아라는 뭐지? 잡아라. 잡아라 옛날에 그 물통 그 약수터 갈 때 그게 잡아라야? 잡아라 물통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거야? 거기 이제 잡아라.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문과 그래. 방 사이 이렇게 그래. 그걸 잡아라라. 잡아라. 네. 아유 가슴아.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주말 계획 좀 있으십니까? 주말에 운동하고 음. 식구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운동은 따로 가시고 네. 식사는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네. 운동은 또 약간 태양 좀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나? 네. 이 골프가 굉장히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골프를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대충 감은 옵니다. 예전에 기업체에서 네. 이제 CEO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일정표 같은 게 나오잖아. 그리고 비서분들이 골프 이렇게 안 쓴다고. 네. 운동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골프를 쉬쉬하면서 칠 때 그 문화가 거기서 숨어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좀 조금 아니, 아주 배드민턴 치러 갈 때 운동 간다고 안 하잖아. 테니스 칠 때 뭐 테니스 가요 그러지. 그렇잖아. 골프는 뭔가 약간 좀 뭔가 뒷거래 같은 거 막 있을 것 같고 너무 그런 비쌀 것도 것 없어. 같고 뭐 이런 느낌. 요즘 이제 대부분 N분의 1이 거의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너무 비싸. 한 사람이 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 2, 30만 원은 그냥 깨지니까. 그렇지. 네. 예, 그래도 뭐 20, 이렇게 말씀 30만 주셨으니까 네. 더 골프에 대해서 일단 왜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할 것은 뭐 예전에는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우리 아침 방송하고 나서 제가 아침 운동을 못 하고 여튼 간에 뭐 좀 걷거나 이렇게 운동할 그럴 기회가 시간이 많지 많지는 않으니까. 않습니다. 네. 햇빛도 한 번씩 봐야 되고. 예, 네. 그러면 저 골프가 아주 좋아요. 혹해. 근데 그 우리 부장님 조남이 약간 그 골프 클래스 같은 거 열심히 잘 될 조남인 것 같아요. 왜? 박병창 골프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느낌 아니에요? 이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박병창 골프. 네. 정영진 골프 이건 좀 안 되는데. 넘어가. 자, 그럼 왜 이렇게 좀 자꾸 넘기시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박병창 부장님 오늘 예.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예, 아주 뭐 특이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그랬습니다.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는 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0.41% 올라서 12,720포인트, 다우는 0.26% 하락하고 S&P 500은 0.08% 하락을 했습니다.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미국 시장은요. 오전에 약했는데 오후에 반등을 줍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혼조였던 것은 영국 중앙은행이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가장 빨리 전 글로벌의 주요 은행에서 가장 빨리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 좀 낮죠 숫자가. 그래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6만 건이었고요. 컨센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 실업률 여기에 이제 시장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블랙록과 제휴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가 CPU 만드는 회사잖아요. 인텔하고 같이요. 인텔과의 경쟁력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 올랐고요. 반대로 인텔은 소폭 하락하면서 1.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특징은 없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유가가 WTI 기준으로 87.8달러, 87달러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지금 브렌트유도 지금 100달러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나중에 걱정을 아마 할 겁니다. 좀 있으면 유가 너무 빠졌다고 또 너무 많이 그런다. 빠졌다고 또 이제 아마 시장이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빠지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 90달러였어요. 네. 그 아래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예일 대학에서 네.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서를 썼더라고. 러시아 경제 지금 잘 나가지 않아요? 아니 이제 유가 빠져봐. 그러면 저쪽에는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네. 뭐 태양광이니 뭐 네, 저거 네. 해가지고 안 사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헤게모니의 싸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가와 네. 신재생 에너지의 싸움. 에너지가 하여튼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47% 올랐고요. 2,47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1.2%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8월 첫 주죠.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정확히는 7월 10일 전후로 반등을 했는데요. 7월 1일부터 봤을 때는 3.4조 순매수했습니다. 네. 규모가 비교적 커졌죠 이제. 네. 연속해서 매수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조 1천억 사는 동안 그리고 7월부터 3조 4천억 사는 동안 네. 누가 팔았냐?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기관들이 조금만 거들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점은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는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으로 매수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시황이 좀 반등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들이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BIG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BBIG 처음에 딱 생겼을 때 먼저 각광을 받았죠. 그랬다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물렸어요 여기요. 그런데 여기 약간 반등을 주었습니다. BBIG가 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ETF 올랐고 거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 인터넷 많이 떨어졌죠. 게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배터리가 제일 낫네. 예, 제일 낮고요. 그지? 예, 바이오도 배터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을 좀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솔루션, 삼성의 SDI가 요즘에 올라왔죠. 그래서 그 후방 종목들도 올라왔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이번 주 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왔다가 지금 쉬어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어제 카카오. 카카오 그룹은 전체 다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뭐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실적 미스였어요. 그래서 삼성증권 보고서에는 좀 뭐랄까 비판적으로 좀 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고요. 전체적으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아프리카 TV, 알테오젯, 이제 그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해서 분위기 좀 더 좋아졌죠.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오늘 좀 차트를 좀 한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맨날 말로 하니까요. 3대 지수가 주봉의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반등을 했고요. 주간으로 나스닥이 2.66%. 지난 7월에 13% 올랐거든요. 이번 주에도 더 3%로 더 네. 오른 겁니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3주 연속 반등입니다. 그래서 전작 구강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면은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치도 영향을 주었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영향을 주었지만 다음 주 8월 10일 다음 주 이게 제일 중요하죠. CPI 7월의 CPI 이걸 기대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3주 상승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 CPI 전후로 해서 시장에 또 변화가 있는지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차별적 반등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납법과대 성장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초에 반등을 할 때는 시장의 대표 종목이 반등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반등을 했잖아요. 현대차, 기아. 근데 이런 게 요즘에 서 있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반등하고 나서 실적이 좋다는 종목들이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하거든요. 이 순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시장이 여기서 추가 반등하면은 최초에 올랐던 대표 종목이 2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시장이 여기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지지부진이 있으면 실적이나 성장주 중심의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 순서가
업종 대표 종목이 먼저 예. 좀 갔고 예, 그다음에 예. 실적 괜찮은 애들이 예. 그다음에 갔고 예. 그다음에 낙폭 과대 친구들이 갔는데 예. 이 지금 다시 간다면 예. 다시 대표 업종 예. 대표 기업들이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아. 그렇죠. 이제 그래야지 시장이 레벨업 되면 레벨업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 종목만 계속 가고 낙폭과대 종목만 어제 또 반등을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얘네들만 가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 요거 시장에서 이런 루머가 돈다 그랬는데 아예 발표가 됐더라고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투자 보류한다. 그래서 미국 투자 이제 발표만 남았거든요. 근데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에 9월에서 10월 달로 발표 시기를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날 이렇게 뜨고 그랬거든요. 2차 전지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유럽에서 생산 차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인피니언 제품의 파워 모듈 칩이 불량해서 2개월치를 폐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생산 차질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주춤했죠. 뭡니까 파워 모듈이? 파워 모듈. 네. 파워 모듈이라는 건 이제 파워라는 건 뭐예요? 전원 아니겠습니까? 네. 몰라요. 파워 모듈이 뭐야? 모듈을 모르다니. 파워 모듈? 전기차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일단 전원을 넣으면은 에너지를 전하는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량품이 좀 나와서 그래서 좀 2개월치 폐기했다고 하는데 아주 크게 뉴스는 아니겠지만 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배터리에서 온 전기를 그렇죠. 여기저기로 이제 뭐 구동 모터에도 혹은 뭐 내 전장 이쪽 모니터든 이런 다 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배해주는. 그게 아마 파워 모듈일 겁니다. 네. 이 파워 모듈 정확하게 내가 자동차에는 굉장히 조회가 네. 있는 줄 알았더니 확실히 얇다. 전기차 쪽이 조금 약했습니다. 확실히 얇어. 네. 응? 면도날 같은. 응?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그래도 한계를 드러내. 조금만 더 들어오지 마시지. 예. 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택배 물류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화물차를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하고요. 생산했을 때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빅 이벤트가 별로 없고 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볼 거고요. 기자들도 휴가 가는 모양이야. 예, 그 휴가 시즌이고 기사 검색 나도 오늘 뉴스삼 하는데 기사가 없어. 그래서 예.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진짜 많이 기자들도 가겠죠. 휴가를 많이 간 모양이야. 주말 끼고 이제 그지? 금요일부터 이제 가는 거죠.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어제 일찍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맛집을 찍고 가잖아요. 네. 다 휴가더라고요. 그래? 가게가 네, 가게가 맛집이? 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딴 데 갔는데 휴가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원래 우리 한국 제조업체는 같이 가잖아. 예. 한국 공장들 있잖아. 네. 단체 휴가를 가버려요. 그게 공장도 또 효율적일 수 그렇죠. 있죠. 제조업체. 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야 올해는 휴가 언제부터 어디냐.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몰리는 게 8월 둘째 주예요. 둘째 주요? 8월 둘째 주. 왜? 원래 7일 말 8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맞아요. 많아. 예, 그때쯤. 그때부터 시작을 15일까지 해서. 그 주간 그 끝날 때까지 제일 많다. 네. 예, 제가 이제 시황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차트가 지금이 어디까지 와 있냐를 이제 숫자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뉴스가 몇 가지 없어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화면 보시는 건 나스닥의 일봉입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갑니다. 저점과 고점을 높입니다라는 게 눈으로 확실히 보이시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6월의 고점을 넘깁니다, 안 넘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 직전에 있던 6월에 중간에 평행선을 걸었죠. 거기 있는 게 6월에입니다. 그 6월의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그래서 단기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걸 단기적으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기적으로는 어떤가는 이제 주봉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나스닥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래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저 위에 이 추세선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다 와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12,400포인트 그리고 특히 S&P 500에 4,200포인트 되면 여기가 올해 고점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서치 센터에는요, 미국의 월가 아이비들도 매크로 지표나 경제 지표를 하는 팀들이 있지만 테크니션 차트들의 팀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합니다. 매니저들도 다 보고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돌파하고 갈 수 있겠냐? 자, 여기서 반락을 하든지 어제 요 말씀 드렸어요. 반락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한계일 거다. 이렇게 의견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다시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상당폭 올라와 있고요. 저점 확인을 거의 지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길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못 사겠죠.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세 확인을 하면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돌파하고 완전히 돌파하고 위로 갔다가 이제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봉으로는 이만큼 올라온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야 이거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꺾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또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거고 또 지수하고 다르게 종목을 따로 차트를 봐야 된다. 그 말씀도 연결해서 저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헤드앤숄더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봉상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헤드 있고 옆에 예. 어깨가 막 어깨춤을 추잖아요. 지금 계속 네네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저런 건 헤드앤숄더 이런 거 아닌 거죠? 정확한 그림은 그리지는 않았지만 일봉으로 유사한 일봉 거죠. 단기 며칠 사이에 헤드앤숄더를 보진 않지. 예, 단기 그렇죠. 추세를 보지. 헤드앤숄더는 중기 주봉, 주봉으로 주봉, 보는 게 주봉으로 가장 보죠. 정확한 거고요. 헤드앤숄더는 주봉으로 네, 봅니다. 주봉으로 해서 네. 정확하고요. 네, 일봉상으로 이제 추세선을 봅니다. 예. 그렇게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피를 볼게요. 우리 이거 보다 나스닥 보고 우리 코스닥 보면 참 답답합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스닥은 주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게 엄청 올랐고 그래 아마존 이런 게 있고 네. 우리 코스피는 다르긴 한데 그래도 따라가는 추세의 방향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게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 코스피 일봉을 보면 1월에 급락했죠. 저 언제 적 거예요 이게?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2020년. 이게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1월에 보시면, 뭐 네. LG LG 에너지 엔솔 때문에 솔루션에다가 뭐 저기 폭락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에다가 뭐 엄청 터졌지. 그랬다가 반등을 약간 주고 나서 옆으로 계속 있었죠. 그 중간을 못 넘기고 옆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랬다 요번에 6월에 또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시가를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뭔가를 기대를 할 텐데 이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또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코스피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코스닥은 다릅니다.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이 코스피의 주봉을 볼게요. 우리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 이게 똑같이 제가 상단의 추세선을 이렇게 걷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 아까 나스닥은 여기까지 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더 약하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또 다른 편으로 해서 본다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안정화되면서 간다면 우리 시장이 갈 길이 더 남았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하반기에 이제 지수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지수대가 2,600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팔지 않았으면 혹시 갈 수 있지 않았냐 이런 푸념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그럼 월봉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까지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 거는 위기가 발생된 겁니다. 이건 이 글로벌 금융 2008년도고요. 요거는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디폴트예요. 여기 세 번째는 팬데믹입니다. 요 세 개가 빼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박스권 또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추세에 2020년, 21년도에 그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직전에 내려오기 직전에 있었던 지수대가 2230, 40이었거든요. 이번에 2276까지 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온 건가는 저는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2270포인트라는 거는요. 2011년도 지수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년 전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지수까지 사실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독특한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더 내려가서 2천을 내려가서 또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이제 시스템 위기가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 위기가 없다면 지수의 레벨 상황은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은 네.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정도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직전 박스권의 상단 예. 정도. 예, 그죠?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 돌파를 2022년에 확 해버렸는데 그렇죠. 네. 그 직전 한 예. 7, 8년 동안에 그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것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 밑에 1439까지 갔다가 여기 2250까지 올라온 거는 이건 자율 반등이에요. 이거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풀어서 올랐던 버블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든 건데 다 원위치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다 해소된 거예요. 네.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느냐 위기로 가느냐 요거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다누리호가 성공했죠? 우주로 날아가고 있고요. 네. 보니까 시속 한 14,000km 정도로 네. 지금 우주에서 열심히 네. 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뭐 발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로켓으로 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건 이제 스페이스 X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제가 예전부터 제가 매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정도에 경기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워낙 시장도 안 좋고 이런데 막 경기 지표 공부하자 그러면은 다들 기분 나빠질까봐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매주 한다라는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시간 날 때는 좀 우리가 좀 편안해질 때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니까 합니다. 박평창 부장님도 어제 같은 그런 기회를 가끔 해야 된다니까. 가보니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딱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뭘? 코로나 상황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시장에 꽉 찼죠.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이신 야.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 오해서 더워서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어제 참 예. 박병현 부장님. 네네네. 지금 이제 경기 지표 중에 우리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MI 얘기하잖아요. PMI. 네. 그 PMI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면 볼 수 있고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또는 알긴 알지만 그냥 대충 아는 거. 이런 걸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그전부터요. 그래서 오늘은 PMI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SM은 미국의 공급관리자 협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민간에서 리서치한 발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요. 시장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표들이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그래요. 발표는 여기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ISMWS가 있고요. 그 밑에 이거 여러분 다 보시죠. 여기 리포트 보면 여기 가면은 월간 조사 후에 다음 월 첫 영업일에 발표를 합니다. 비제조업은 그 다음 날 발표합니다. 10시에 네. 동부 시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가 뭐냐면요. 제조업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은 생산 활동을 관찰하는 최전방 인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표의 시의적절함인데 매달 첫 영업일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 직전에 미국 연방준비국에 사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에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 4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어땠나 제조업이 요걸 보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사는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이게 필요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대공황에 직면해서 제조업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공급자 관리자 협회에 의뢰를 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31년에 최초 제조업 쪽은 최초 발표를 했는데 20개의 다양한 산업군을 대표하는 400여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항목별로 증가했냐 하락했냐 변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제조업 질문의 항목은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운송시간, 재고, 소비자 재고, 자재 가격, 수주 잔량,
수출 주문, 수입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가중치를 듭니다. 신규 주문이 30%고요. 제조업 25% 고용 이렇게 있거든요. 요번에 그 PMI 발표할 때 제조업 PMI 낮아질 때 걱정했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이 신규 주문이 줄어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50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하냐 수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 PMI는 1998년부터 처음 실시했어요. 상당히 늦게 했죠. 네. 상당히 늦게 했고요. 그래서 그 중요도는 그렇게 조금 제조업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전문가들은요. 근데 요 설문 내용이 약간 달라요. 엔터, 부동산, 은행, 운송, 숙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가 중요해지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질문 항목은 기업 활동, 신규 주문,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활동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나오는 요 내용을 가지고 7월 글로벌 제조업 PMI 전체 자료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봤는데요. 글로벌 평균이 50 살짝 위에 있습니다. 50 한 2, 3 정도에 있어요. 50 이상에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인도는 오히려 더 확장세입니다.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50 이하는 이게 우리나라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50 살짝 아래 있어요. 50 그 부분에 한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대만 이렇게가 지금 50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많이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높아져서 확장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PMI.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 뭐 지표들 가운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더 가중해서 봐야 되는 몇몇 가지 것들이 있죠. 오늘 PMI 박병창 부장님이 네.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오후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아침도 역시 고생 많으셨고 내일 좋은 운동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